자, 1강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구분 방법과 선사시대의 생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역사의 구분 방법. 자, 이 역사의 구분 방법과 관련해서는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입문 단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로서의 역사와 그리고 두 번째가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여기 지금 서술되어 있는 방법 그대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 자체, 한마디로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 그런데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에 의해서 본인의 생각이 조금 더 들어있는 재구성된 역사를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실로서의 역사는 본인의 주관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있는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서의 역사를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한 번 더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역사가에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관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지금 예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신라 진흥왕이 신라 전성기왕이죠. 여러분 지금 강의 노트 하는 거예요. 강의 노트 펼치시면 돼요. 자, 신라 진흥왕이 6세기 때 전성기 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어요.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인 경우에는 신라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 절을 중건했다. 그러면 이건 있는 팩트 그대로잖아요. 다른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죠, 그죠? 이런 걸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지금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예시를 보세요. 신라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를 중건해서 국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역사가의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국력을 과시했다죠. 실제로 진흥왕이 국력을 과시하려고 이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몸이 너무 아파서 비나이다 하려고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는지, 아니면 돈이 남아 돌아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기록했던 역사가가 분명히 이 정도 급의 큰 사이즈의 절을 중건을 한 것은 국력을 과시하려고 지었을 거야. 그럼 본인의 생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서 역사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록의 유무입니다. 기록이 없었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록이 있었던 시대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록은 벽화는 기록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벽화는 기록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기록은 뭐냐? only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선사시대랑 역사시대로 나누는데,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었던 시대고요. 역사시대가 기록이 있었던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사회생활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역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선사시대랑 다 똑같은데 기록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거를 먼저 할게요. 네 번째 거, 도구로서의 구분입니다. 인류가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지구상에 출현을 했을 때를 약 390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39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출현되었던 우리 인류의 조상은 미스터 오씨 누굽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미스터 오 누구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요즘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어쨌든 그분이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에티오피아 여기에 이제 출현됐던 인류들을 우리가 뭉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던 그 인류가 대륙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갔고요. 유럽에서부터 점점 아시아로 오고요. 아시아와 그때 당시 북아메리카는
위에 있는 그 빙하기 때문에 베링 해협이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얼어 있는 그 흔히 말하면 얼음을 빙하를 뚫고 북아메리카로 이동을 하고 남아메리카로 이동을 해서 인류가 지구상에 퍼져나가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9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던 그 인류가 점점 이동을 거쳐서 한반도에는 약 70만 년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엄청나게 오래 320만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인류가. 그럼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출현했던 인류가 제일 처음 사용했던 도구하면 당연히 석기이고요. 석기 중에서도 더 옛날에 사용했던 석기는 구석기, 최근에 사용한 신석기. 그죠? 석기 시대 다음은 뭐예요? 응? 석기 시대 다음 뭐예요? 청동기. 청동기 다음은? 철기 다음은? 없죠. 철기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그래서 도구로서의 구분이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도구로서의 구분 중에서 자, 선사시대는 어디까지이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선사시대는 어디까지일까요?